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가도에 무조건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예요. 아니면 무조건 필요하다예요. 어려워요? 질문이 그거 네. 무조건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해요. 없으면 져요? 너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 없으면 글쎄, 그러니까 그걸 꼭 진다 이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없는 게 불리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말했다시피 그 선거는 후보 본인이 판단과 책임으로 치르는 거라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옆에서 혼수를 둬봐야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뭐 대부분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초 나왔어요. 고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적진의 저는 적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피곤하다. 뭐 이런 아니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습관, 특징 중 하나가 거기 못 들어갔을 때 팍팍 고춧가루를 뿌리고 재를 뿌리기 때문에 안 데려가면 굉장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기. 조간신문에는 안 나오고 이 얘기 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 고정 기자 막 부담스러워해. 근데 나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합니다.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여기서 털어놓는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많이들 좀 가져오셨어요? 지금 한가득 이렇게. 예. 그 진송민 정치인팀장 모르는 거를 여기 저 보고 잘 안 합니다. 저 보고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회사에 보고 안 하는 거는 다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이한석 반장도 모르죠?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뭐부터 해볼까요? 어제 보니까 사진이 딱 두 개예요. 한쪽은 절하고 한쪽은 저녁 먹고. 저녁부터 할까 절부터 할까 했는데 역시 기호 1번.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어제 절하는 오늘 모든 조간신문하고 어제 메인 뉴스에도 다 이게 제일 올라왔더라고요. 절하는 사진과 영상들. 맞습니다. 뭐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18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뭐 17개 좀 잘 돌아간 17개 이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의 간사들 민주당의 간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민주당이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면서 넙죽 절을 했어요.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종 민생 입법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무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뭐 이게 이 기조는 이재명 후보의 이 기조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던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이재명은 합니다.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조를 일주일간 이어가고 있는데 뭐 며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울고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높은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일단 속된 말로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 이거 뭐 선거 전략자고는 되게 영리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계속 줄곧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고 뭐 60%를 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뭐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 인물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민주당 내에 많다 보니까 당은 사과하고 당은 다 바꾸고 이재명이 하면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여론을 계속 밀고 가는데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웠던 게 어제 그냥 매번 뭐 하던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뭐 여러 차례 보였던 전략이고 그런데 납작 엎드리는 거.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뭐 당은 모두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진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처음 봤는데 어제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원내대표 뭐 전략기획위원장 다 불러놓고 각 상임위 의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간사들 불러놓고 위원장 이번 12월 정기국회 처리해야 될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단독 처리해야 될 거, 이건 합의 처리할 거, 이거는 뭐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서 넘길 거 이렇게 분류를 쫙 해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조정하고 지휘를 하더라고요. 약간 전쟁터 사령관 같은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다만 이거 법안을 국회의원도 아닌데 법안을 우리가 이걸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막 정해주더라고요. 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뭐 개발 이익을 이제 환수하는 법 이번 이제 민주당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법안이잖아요. 이런 거를 빨리 그냥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의 이런 뭐 저기 추진력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아니 무슨 대통령도 안 되는데 뭐 이미 뭐 이거 국회의원도 아닌데 뭘 다 휘두르는 사람처럼 행하냐. 특히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을 대변하는 건데 이거 뭐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12월 정기국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국회를 또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이 얘기 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가 단독 처리해서라도 개혁 입법을 하자.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기동민 의원이 이거 모두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게 그런 게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추진력과 정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우려가 그 벌써부터 당 안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특이한 거예요. 원래 이제 어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요거는 뭐 합의 처리하고 요거는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밀고 나가자라는 거는 다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딱 전략을 짠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하는 것 자체를 1시간 넘게 다 보여줬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고 이게 뭐 효과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역효과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특히 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여야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상은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 상황을 지휘를 합니다만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지휘할 때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측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는 거고 목표를 이미 밝히고 사실 협상을 하면 이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후보가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다 박아버리면 그러면 상임위 간사가 야당하고 협상을 할 때 운신의 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후보가 지시한 대로 다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 처리하는 거라고 그냥 단독 처리라고 표시했던데 영상 다 봤어 이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이게 이재명 때문에 그 민주당이 무리를 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거꾸로 잘 안 되면 후보가 지시했는데 이게 안 됐다. 뭐 약간 이렇게 좀 체면이 깎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어제 보면서 약간 의아하긴 좀 한 장면이었어요. 카드는 숨기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먼저 꺼냈다가 안 된다고 하니 당에서 안 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철회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기조는 이재명은 합니다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얘기를 하는 거는 하겠다. 난 약속은 지킨다. 이게 기조인데 한 번 이미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법안 처리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그럼 또 국회 충돌하고 난리 나고 뭐 이번 정기국회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후보인데도 국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근데 또 이거 있잖아요. 당 쇄신의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직자 다 사퇴하고. 그럼 당직 인선에서 이재명 후보 입기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선대위 인선을 다시 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있었는데 당직까지 다 새로 하는 거는 이제 진짜 명중상부하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그렇죠. 이재명 후보. 변방에 있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인 169명의 의원을 가지는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거의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무방한 건데 앞으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왜요? 아니 이제 당내 반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선대위를 뭐 어떻게 꾸리겠다, 누가 사퇴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뭐 이재명 후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선대위니까. 근데 당까지 이렇게 한다? 사실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빅4 자리라고 하면은 당 대표 송영길 당 대표, 원내 대표 윤호중 원내 대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고 나머지 두 자리가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이 두 자리거든요. 이건 이제 당 대표가 지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두 자리를 뭐 물론 이재명 후보가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건 아니지만 자진 사퇴하고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나머지 당직자들이 다 사퇴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당무 우선권이 없죠. 대선 후보가. 네, 국민의힘은 그렇죠. 좀 다르네. 상의를 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상의를 할 수 있는 뭐 권한 정도까지만 딱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당까지 모든 걸 장악해서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이제 절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선대위 개편이네요. 소위 말하는 광역창팀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더 핵심인데 이제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광흥창 팀, 뭐 서강 팀, 뭐 이런 거, 그 뭐 전재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광흥창 팀이고 서강 팀이고 만든 거는 뭐 서강팀은 누구 팀이었어요? 금강 팀이요. 금강팀 예전에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하여튼 그런 걸 만든 거는 우리가 사무실이 여의도에 없어서 바깥에 만든 거지 우리가 뭐 따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이 별동대 외부 조직이 생겨서 거기서 각종 의사결정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그 팀 위주로 돌아갔던 건 사실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별동대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란 얘기가 좀 많아요. 다만 이제 비대해진 이 상임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공동 상임위원장 뭐 공동 상임 본부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 쳐내고 한두 명 중심으로 한두 명 진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원래 이제 뭐 NI계라든지 SK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원팀 기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자리를 하나씩 줬는데 그러다 정리한다. 사실 뭐 일을 잘 안 하고 이름만 걸쳐놓고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진짜 일할 사람 중심으로 한두 명 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딱 정해서 빨리 행동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드는 그게 핵심이고 그럼 나머지 의원들 다 떨어져 나간 의원은 뭐 하냐? 다 지방으로 가라. 지방 가서 선거운동하고 지역 조직이 이제 곧 만들어질 텐데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시당 그 시위원회가 만들어진대요. 선대위 안에서 각종 이제 지역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일해라.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흥창 팀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이제 팀인데 저 국회에서 서강대교 건너면 강북 넘어거든요. 서강대교 딱 건너면 광흥창역이 있어요. 그 동네 사물이 있었다 그래서 광흥창 팀이고 금강 팀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움직였던 팀인데 국회 바로 앞에 뭐 금강 빌딩이 있거든요.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다. 그래서 금강팀.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은 그 두 팀의 공통점은 당의 운영이 후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완전 비주류였으니까 완전 비주류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당 화합 차원에서 좀 선대위에 이렇게 정말 대통합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할 거를 좀 우려해서 그게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심지어 뭐 당무 인사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본인이 다 이렇게 뭐 이럴 때 뭐 일해라 절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이걸 다 챙기고 있는데 굳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핵심이 이제 친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특히 뭐 7인회라고 불리는 그런 측근 중심의 의원들이 아마 당이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주요 요직을 맡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발표가 났는데 김영진 의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죠. 의원계 중에서는 당 사무총장직에 올랐고 강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전략기획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나머지 주요 포스트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좀 주요 요직을 다 자리하고 실제로 일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절한 분 얘기는 어제 들었고 어제 이제 밥 먹은 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기 윤석열 후보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정동의 음식점. 저도 거기 자주 가끔 가는데 맛있어요. 어쨌든 밥은 다 드시고 나온 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 와인까지 들여서 겉에서 만찬해놨다. 일단 물을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옵니까 안 옵니까? 어제는 뭐 이제 뭐 결정한 건 아닌데 앞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은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12월 6일 선대위 공식 출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뭐 12월 6일 안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발족을 할지 아니면 뭐 합류 시점이 그거보다 좀 더 늦춰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그 가능성이 양쪽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출발한 다음에 선대위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지지율을 빠지고 그러면 그렇죠. 정말 마지막 소방수로 전권을 가지고 야 내 말이 맞지 다 비켜 하고 이렇게 등장한다. 그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선발 투수가 아니라 구원 투수로. 그 얘기는 이제 선발 투수 등판이 감독이랑 조율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후보와 그 끝까지 이제 이 부분이 좀 말하자면 뭐 그 선대위 내부 조직 구성 문제라든지 그 역할 권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평소 성향상 그런 자리에 굳이 들어와서 막 아래 위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등판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에서 뭐 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 해석이 많은데 보니까 또 역시 뭐 김병준 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으로 언론 보도도 좀 모아지는 것 같던데
네, 뭐 맞나요?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김 전 위원장하고 가까운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뭐 김병준 위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뭐 사감이 있고 뭐 과거에 무슨 뭐 그런 악연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들어와서 본인이 지휘봉을 잡고 이걸 저걸 다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김병준 위원장과는 지금 영역도 사실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하면 정책을 만약에 이분이 뭘 할 거냐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게 경제민주화, 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정진 위원장도 경제 쪽 전문가라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양극 극복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후보한테 듣기로 후보 이중은 이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네. 정말 이게 죽도밥도 안 되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제 김 그 위원장이 네. 후보를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그 얘기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선대위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저는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걸 읽었는데 사실 그래서 어제 대부분 이제 언론의 초점은 협상 결렬, 뭐 결과적으로 만찬 회동까지 긴급하게 했지만 뭐 타결을 못 봤다 이 부분이 좀 중점이 돼 있는데 물론 명시적인 결과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날 오전 그다음에 뭐 어제 그저께까지 상황은 양측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거든요. 그 양반 나오고 뭐 그 양반 나오고 네. 뭐 정치 얘기 나한테 나 더 네. 이상 얘기하기 싫다. 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나 일상으로 회귀한다. 네. 뭐 내가 뭐 선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는 했다. 이제 이걸 보면 잘 되도록 외부에서라도 도와주겠다고 예. 했다. 예. 그 얘기는 어쨌든 양측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류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그 부분은 좀 향후의 여지를 좀 남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양보하면서 톤을 낮춰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합의점은 솔직히 아직 도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정. 그렇죠. 이제 아침에 이제 김 전 최고위원이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다른 거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감정이 상하면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김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노력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만찬회동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좀 뭐랄까요, 약간 개선점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아니 어제 뭐 보니까 일부 언론 보니까 이렇게 얘기 썼더라고요. 저 윤석열 후보가 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안하는 안까지 제안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김한길 전 대표처럼 외부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빼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안도 의견을 내놨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이준석 근데 대표가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렇죠. 이거 의결된 거니까 취소할 수는 없지.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뭐 김한길 대표처럼 이제 특임 조직으로 뺀다 이런 거는 지금 후보의 반응이나 특히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한 얘기를 봤을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미디어 홍보본부장을 겸임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본인이 그걸 원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일인데 네, 저는 이게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이 미디어 홍보 쪽에 본인이 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김병준 위원장의 거취를 좀 정리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했지만 미디어 홍보본부장을 맡으면 사실 선거 전반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본인이 본부장을 맡은 쪽 파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디어 홍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이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반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쪽으로 상당히 관심사가 좀 좁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도 이를테면 뭐 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뭐 다른 의제를 맡겨가지고 그런 직책을 겸임하게 하면 선거 전반을 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들은 뭐 이준석은 홍보, 김병준은 뭐 정책이나 다른 파트 그렇게 예. 아예.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선거 전반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트를 맡기는 식으로 네네네 그런 식의 조정안을 지금 아마 공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나온 반응으로 봐서는 왠지 맞는 것 같아 막 들어보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는 이것도 사실 별로 마뜩잖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 오늘 김정은 최고위원이 또 저녁에 또 찾아간다고 하니까 뭐 향후에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의 요 이제 밀당 요거 나올 때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건데 똑같이 물어볼게요. 박지원 기자.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가도에 무조건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예요. 아니면 무조건 필요하다예요. 어려워요. 아, 아 질문이 그거 네. 무조건 필요하죠. 아, 무조건 필요해. 없으면 져요? 아, 나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 없으면 글쎄 뭐 그걸 꼭 진다 이긴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없는 게 불리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필요하다.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말했다시피 후보 그 선거는 후보 본인이 판단과 책임으로 치르는 거라서 네. 뭐 다른 사람이 뭐 옆에서 혼수를 둬봐야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뭐 대부분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주차 나왔어요. 고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적진의 저는- 적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피곤하다. 뭐 이런 아니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습관, 특징 중 하나가 거기 못 들어갔을 때 팍팍 고춧가루를 뿌리고 젤을 뿌리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굉장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적 패널들은 다 꼭 필요하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박지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